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간편한 애니메이션은 아래쪽에 있는 이 타임라인을 이용을 하게 되지만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별도로 열어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우리가 그래프 에디터죠. 그래프를 통해서 그 모션, 즉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때 사용이 되는 그 기능처럼 시네마 4D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시네마 4D에서는 더욱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열려있는 이 애니메이션 파일은 해당 학습 폴더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전 강좌에서 만들어 놓았던 것과 비슷하죠. 예, 자, 이것을 이제 탑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먼저 큐브를 시작으로 해서 스피어, 그 다음에 콘으로 쭉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같이 물론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은 뭐 타임라인을 통해서 설정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의 움직임 역시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고자 했을 때 타임라인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 준 다음에 자, 윈도우 위에 타임라인을 열어줍니다. 타임라인. 자, 그러면 타임라인 자, 이렇게 열렸고요. 자, 타임라인을 보면 또 하나의 뭐 프로그램 정도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다양한 메뉴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자, 물론 오브젝트 자체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을 때는 오브젝트가 활성화되겠죠.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타임라인에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열어봅니다. 자, 그럼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에 대한 이렇게 속성들이 파라미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의 카메라는 파라미터에 대한 카메라 파라미터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밖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된 오브젝트에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모든 파라미터가 여기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스케일과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닫아주고요. 자, 축소를 좀 해볼까요? 축소를 쭉 해서 그리고 이동을 해서 전체 사용이 되는 모든 키프레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현재는 0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쭉 몇 프레임인가요? 74프레임, 그리고 150프레임의 키프레임이 각각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스케일과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키프레임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실제로 카메라는 크기하고 뭐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키프레임, 즉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제해도 되겠죠? 뭐 스케일 선택, 딜리트, 그 다음에 로테이션 선택, 딜리트 해서 아예 그 부분 트랙 자체를 삭제를 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이 포지션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현재 키프레임 요 영역을 꽉 한번 채워봅니다. 요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저기 프레임 all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꽉 채워지고요. 자, 그 옆에 뭐 프레임 실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되어 있는 요 키프레임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특정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그 키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줄 때 사용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밖에 요 기능들, 요 위에 있는 요 툴들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현재 키모드로 되어 있죠. 키프레임 모드로 설정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포지션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뭐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각 축에 대한 자, 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이 선의 모양을 통해서 지금 애니메이션 되는 이 경로, 이 모양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F 커브 모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선택된 그 축에 대한 선택된 애니메이션 속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커브의 모양, 자, 그래프 형태로 우리가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속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꽉 채워주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올 프레임, 자, 꽉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0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4프레임 되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양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탄젠트 핸들이죠. 핸들을 조절을 해보면 뷰포트에서의 경로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 곡선의 모양을 더욱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 모양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모양에 따라 또 속도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두 번째 키프레임 양쪽에 핸들이 있는데요. 자, 역시 설정을 해서 모양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때 Shift 키를 사용하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그 탄젠트 핸들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모양 설정 Shift 키를 눌러서 한쪽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듯 F 커브 모드를 사용한다면 보다 디테일한 그런 설정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키모드로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자, 키모드에서는 역시 뭐 그래프의 모양 설정을 해줄 수 있지만 키모드에서는 대부분 키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데요. 자, 가령 자, 카메라 자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면 자, 이 카메라에 적용된 모든 키프레임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전체에 대한 속도를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150프레임 맨 끝 지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당겨주면은 카메라에 적용이 된 이 키프레임의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빨라지는 거죠. 적은 시간 동안에 많은 움직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전체에 대한 속도는 여기에서 또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특정 키프레임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해당 속성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키프레임 그죠? 키프레임을 끌어서 조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그리고 특정 키프레임만 선택을 해서 키프레임에 대한 또 변화만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변화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그 속성에 대해서만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른다면 해당 키프레임만 또 삭제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컨트롤 Z. 자, 여기 선택해서 딜리트 하면 거기만 또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키프레임 모드, 키 모드에서는 키에 대한 설정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됐나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기능 사용을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마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시간을 표시를 하기 위한 그런 마커입니다. 자, 이 시간대에 어떤 작업을 뭐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마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딜리트 마커 사용을 해서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올 마커네요. 전체가 사용이 됩니다. 전체가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와보면 이제 자, 요 경로죠. 자, 그래프에 대한
설정,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리니어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렇게 선형.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고, 자, 여기도 역시, 자, 선형. 선택을 해주고, 여기도 선형. 자, 그리고 마지막 키프레임도 선형. 자, 됐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자, 잠시만요.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 가지고요. 자, 여하튼 이제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죠?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고 선형, 그 다음에 또 역시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고, 자, 죄송합니다. 컨트롤 Z. 자, 이 자체를 움직이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역시 선형.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또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Z. 자,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있는 이 부분은,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모션. 애니메이션,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에 대한 설정입니다. 속도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지는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가속이 붙었다가 끝 지점에서는 속도가 느려지는, 자, 뭐 이상적인 그런 속도의 애니메이션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자, 이지는 느렸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지아웃은 빨랐다가 느려지는, 자, 그런 거고요. 자, 그 소프트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F 커브 모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죠. 자,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지로 해주면, 자, 선택된 키프레임의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키프레임의 모양이, 자, 이렇게 S자로 바뀝니다. 그죠? 자, 이렇게 속도가 느려서 점점 빨라지고 느려지는,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지 인으로 하면, 자, 또 바뀌었죠? 이지 아웃. 잠시만요. 자, 이번에 요걸 선택을 해보죠. 이지 아웃. 자, 이런 식으로, 자, 속도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간다는 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고요. 위로 간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변화되는 모습 역시, 자,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원하는, 자, 그런 애니메이션 속도를 타임라인을 통해서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타임라인은 움직임에 대한, 모션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기능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일단 닫아줍니다. 닫아주고요.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평면 뷰인 뷰 4번 프론트 뷰죠. 단축키는 F4입니다. 이동을 해주고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통통 튀는 장면, 튀면서 앞으로 가는 장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다이내믹이라는 걸 사용하면 뭐 실제 공이 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레코드 버튼 클릭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1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키를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2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고, 자,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여기에서는, 0 됐네요. 저 키를 또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자, 퍼스펙티브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뷰를 설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살짝 앞으로 오면서 통 튀는 장면이죠. 자, 가령 지금의 장면, 계속 통통 튀면서 앞으로 오는 장면, 뭐 이런 장면을 연속해서 만들어주고자 했을 때 역시 타임라인의 그 역할 중요한데요. 자, 물론 계속 통통 튀는 장면을 키프레임을 만들어가면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통통통 튀는 그런 장면 만들어주기는 쉽지가 않죠. 자, 여기서 다시 타임라인을 열어봅니다.
자, 타임라인을 열어주고요. 자, 이제 스피어에 만들어 놓은 키프레임을 역시 타임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0에서 2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 즉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이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설명을 했던 그 상황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포지션을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포지션을 선택을 해 봅니다. 선택을 해보면 자, 속성이죠. 어트리뷰트 매니저 쪽에 자, 이런 기능들 파라미터들이 뜨는데, 자, 여기서 before after 쪽을 좀 주의 있게 보십시오. 자, 현재 before after가 컨스트레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애니메이션을 이제 키프레임에 의한 그 애니메이션에 이제 제한을 둔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키프레임이 없는 부분은 더 이상 애니메이션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는 애니메이션이 되기 이전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after는 애니메이션 이후, 그죠?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이후에 발생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래요. 자, 애프터에 대해서 해봅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의 키프레임에 의한 애니메이션 이후부터 발생이 되겠죠. 자, 컨스트레인트의 상태를 이제 오프로 해줍니다. 오프. 자, 오프는 역시 뭐 키에 의해서만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더 이상의 작동이 없습니다. 자, 이제 컨티뉴로 가봅니다. 컨티뉴.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통 위에서 그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장면이죠. 자, 그럼 내려가는 그 마지막 키프레임 그 속성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쭉 그냥 내려가죠. 쭉 내려갑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컨티뉴 사용을 해주고요. 자, 리핏은 지금의 애니메이션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자,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데 반복되는 횟수는 여기에 리피티션의 자, 여기 개수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 번이죠. 5번으로 설정을 해주면 자, 플레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죠. 자, 150프레임으로 늘려주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죠? 반복되는 횟수를 자, 죄송합니다. 자, 5번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5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핏은 이와 같이 계속 애니메이션이 반복이 될 때 반복시킬 때 사용이 되고요. 자, 가령 지금의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 계산을 해가면서 연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offset repeat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해보죠.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서요. 현재 반복은 5번입니다. 자, 플레이.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만들어 놨던 그 애니메이션의 속성이죠. 자, 앞으로 날아오는 그 거리까지 똑같이 계산을 해서 앞으로 날아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개수를 한 8번 정도 늘려주면 역시 8번 반복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서 해당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그 옵션 파라미터
선택을 해주면은 자,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자, 아실레이트는 자, 리핏과는 다르고요. 이제 핑이라는 걸 왔다 갔다 해주는 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왕복 운동을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그 움직임에 대한 속성을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을 때는 자, 이와 같이 자, 비포 애프터에 이 모드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 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등을 보다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주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